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2월 13일 연휴 이후 첫 거래를 맞아서 우리 시장 반도체 쪽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그동안 못 간 종목들 중심으로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 시장 흐름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분위기를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 소폭 하락했어요. 오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 중간에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가 있냐면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도체 급등 흐름들이 더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는 빅테크 쪽이 좀 밀렸었는데요. 이 빅테크 쪽은 밀릴만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올랐죠.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MS, 애플과 테슬라는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빅테크 중심으로 AI 쪽의 버프를 확실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분위기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오른 것은 어떤 추세적인 흐름들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테크 쪽이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테크놀로지, 요게 이제 IT와 통신 서비스, 아마존, 메타, 그리고 구글, MS, 엔비디아 등이 속해 있는 업종들인데 얘네가 이 거래일 동안 크게 급등을 하고 나서 어제장에서 좀 밀렸다고요. 그러면서 얘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돌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테슬라는 2.8% 밀렸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들입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미국 시장 글로벌 증시에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주인공은 테크 쪽, AI 쪽,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RM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요게 보시면은 70달러대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164달러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장에서도 40% 넘는 급등들이 장중에 나왔었는데요. ARM은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을 IP를 가지고 있다.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를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센스 매출이 중요한데 이것에서 아주 큰 실적 성장 가능성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들이 이어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나스닥과 S&P 500을 땡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미국장의 랠리는 금리 인하 요것 때문에 올른 것은 아닙니다. 1월 중순 이후에 상승했던 것은 실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를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CT에서 발표하는 미국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요게 마이너스 갔었다고요. 그죠? 그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실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니까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치보다 미달한 애들 그 수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S&P 500 기업들의 실적을 까보니까 생각보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장세인데 문제는 이 실적 장세의 흐름들이 어제 미국장에서 장중에 꺾여버렸습니다. 왜?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실적에서 매크로 이슈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인 쪽을 보시면 2.9%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YOY로 보면 그렇고요. MOM으로 보면 0.2%인데 만약에 2.9%를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2021년 이후에 2%대를 처음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원 쪽도 3.8%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 저녁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장은 매크로 쪽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연준하고의 괴리감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어제도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발언을 좀 했었는데 인플레 압력 계속될 위험, 그러니까 인플레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고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킨뿐만이 아니라 연준 위원들 모두가 이 인플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 섞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 선언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12월 달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찍을 때는 2024년에 3회 금리 인하의
인하에 베팅을 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점도표를 찍었는데 어제장에서는 올해 2회 금리 인상에 그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후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2024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5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시장의 간극이 있죠. 2회에서 3회 정도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시장들이 우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CPI가 뭐 크게 3.1%나 아니면 3.2%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 시장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장은 한번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점들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될 것들은 뭐냐면 자 올해 금리 인하합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구간입니다. 그죠? 인하의 횟수가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금리는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 이때는 금리 인상이었어요. 그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와중에서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 떨어지느냐 요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하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CPI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요 주가 흐름들 보시면 ARM이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라든지 이렇게 테크 종목들이 일제 급등들이 나오는데 이게 차익 실현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오면서 11선이라든지 아니면 21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이런 조정들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저녁까지 좀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의 특징은 뭐가 있냐 하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피 시장의 저 PBR 종목들 예를 들어서 지주사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지주사 보시면 이거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주사 개인들이 투자하나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죠? LG라든지 LS라든지 SK라든지 GS 이런 종목들을 누가 투자합니까? 투자 안 합니다. 개인들은. 그죠? 은행주들 누가 투자합니까? 투자 안 해요. 그죠? KB금융, 신한지주, 금융지주 마찬가지.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투자 안 하는데 이쪽으로만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누구 배불려 주는 거다? 자산가. 돈 많은 사람들이 배당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산가 아니면 기관 아니면 외인들만 수혜를 받다고요.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코스닥의 저 PBR 종목들 요것도 이제 고려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느냐? 코스닥 시장에는 PBR 낮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 시장 PBR은 1.84배입니다. 1배 미만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코스닥 150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코스닥 150은 3.27이에요. PBR이 3.27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저 PBR 종목들을 본다면 이거 보시면은 뭐 건설주 있고 뭐 이래요. 건설주 지금 PF 때문에 난리인데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부에서 저 PBR이 아니라 다른 쪽의 다른 기준을 끌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코스피 시장에서 이런 은행주들이 급등을 하고 그죠? 뜬금없이 급등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증권주들이 급등하고 또 보험주들이 급등하는 맛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닥 종목들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들을 한번 볼게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꾸준하게 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뭐 주가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상관없이 그냥 때려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외인들이 사고는 있어요. 그런데 업종별로 보니까 반도체를 누가 사고 있다?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죠? 개인들이 다른 종목들 팔고 반도체로 뛰어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 종목들 한번 보시면 제가 우리 정방에서 우리 한미반도체 요거는 이제 작년부터 끌고 왔죠. 200% 넘는 수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상한가를 붙었어요. 이거는 개인들이 달라붙어서 신용 쓰고 그래갖고 추격 매수해서 올린 게 아니라 외인들이 알로 올린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급등들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이 전부 다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배터리 쪽은 계속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라고요. 그죠?
특히나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실적들이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출 실적, 2월 10일까지의 수출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수출의 물량은 늘었습니다. 물량은 증가를 했어. 바닥을 쳤어. 그런데 단가가 막 5%씩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에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 쪽이 주도 업종으로 올라서고 있다. 그래서 저 PBR, 그 다음에 반도체를 여러분들 메인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언제 1분기 실적 발표되는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5월 정도에 시장 밀릴 수 있다고요. 이때 급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채워가시는 것이 정석적인 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또 하나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제가 뉴스 하나 보여드릴 텐데, 샘 알트먼이 지난 주말에 초대형 AI 칩 공장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샘 알트먼이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는 많게는 5조에서 7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우리 돈으로 하면 7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9천조입니다. 9천조예요. 9천조. 9천조라고 한다면 1경입니다. 1경 원이 필요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3조 몇천억 대죠. 그죠? 애플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도 안 돼.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샘 알트먼이 약간 머스크와 비슷한 느낌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발언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 어쨌든 샘 알트먼이 구상하는 것들은 뭐냐면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AMD에서 물량을 틀어쥐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AI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텔, 그 다음에 여기에 TSMC 붙여가지고 어디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아직은 잘 안 보여요. 이거는 이제 철저한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동계 자금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계 자금도 들어가면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삼성과 닉스가 들어가겠죠. 왜? 그 HBM 관련해서는 얘네 둘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들어갈 거고요. 얼마나 이 시장을 뜯어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들이 일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 따라 들어가야 되냐? 우리 강한주식연구소에서 한미반도체 100%, 200%, 뭐 200 몇십 퍼센트 수익 중에 있는 종목,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늦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옆으로 기는 시간, 아주 지겨운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산 사람들, 우리가 이거 얼마에 샀습니까? 25,000원, 27,000원에 샀다고요. 그죠? 그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후발주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JT 같은 경우에도 잘 가고 있죠. 그죠? JT 잘 갑니다. 핸들러 관련해서 3월 달부터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발주가 될 거예요. 오늘 STI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셔야 될 것은 공장을 먼저 딱 만들기 시작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클린룸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골격을 올려요. 건물을 올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클린룸 공사를 하는 거야. 클린룸.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애국가 나올 때 반도체 공장의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바람이 슉 나오는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클린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진, 그죠? 이런 것들인데 요 클린룸 공사를 할 때 뭐가 또 들어간다? CCSS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STI가 지금 장비 발주가 나왔잖아요. 그죠? CCSS 장비는 화학약품들을 여기 막 믹싱을 시켜갖고 요 파이프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하고 클린룸 요 공사가 제일 먼저 되는데 얘네는 아직 수주장고가 그렇게 발표가 안 됐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보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클린룸 관련주들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신성 ENG가 있습니다.
신성 ENG. 그런데 이 신성 ENG에는 뭐가 묻었다? 얘는 태양광이 묻었습니다. 그죠? 태양광이 묻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 하나 쭉 들어가고 잡아 먹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박스권 만들면서 매집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바닥 쌍바닥 잡았죠. 파동 1번 나왔고 2번 나왔고 지금 3번 만들고 있는데 이거 돌파한다. 그 다음에 요 201선 요거 돌파가 관건이죠. 돌파해서 안착하고 요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뭐 한 방에 뚫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신성 ENG.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한양 ENG 있습니다. 한양 ENG 지금 가고 있죠. 이미 누가 달라붙었어. 자, 저점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고점도 올라갑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가고 있다고. 이거 슈팅 한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양 ENG. 그런데 대신에 얘네 종목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저게 적어요.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방에 막 갖다가 찔러버리면 안 돼요. 그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성도 ENG 있죠. 성도 ENG. 성도 ENG도 보시면 자, 누가 사요. 그죠? 계속해서 밀려 내려옵니다. 이거는 요런 차트는 뭐냐 하면 기관들도 매도하고 외인들도 매도하지만 거래량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얘를 기관들과 외인들이 많이 들고 있을 리가 없어. 그러면 누가 파는 거다? 지금 개인들이 얘 올라갈 거야 라고 샀다가 손절, 샀다가 손절. 개인들끼리 샀다 손절, 샀다 손절, 샀다 손절 이러면서 내려오는데 누군가는 쑥 샀다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KN솔 있죠? KN솔도 역시나 성도 ENG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끼리 샀다가 손절하고 샀다가 손절하고 샀다가 손절하고 뉴스 나와서 누가 왁 샀다가 또 손절 또 손절 또 손절 또 손절하다가 누군가는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차트가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 클린룸 업체들이 테마성 흐름들을 만들어 가면서 차트를 조금씩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반도체 업종들 주요 종목들 못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클린룸 관련주들도 관심을 두고 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이제 매크로 쪽 큰 흐름부터 잡아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강한주식연구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강한주식연구소 들어오시는 방법은 무료 어플이에요.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 올려놨습니다.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들어오세요.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의 내용 그리고 종목들은 국내 탑 클래스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누구나 강한주식연구소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장중시황 또 종목에 대한 내용들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특징 지금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이고 100% 200% 갈 수 있는 업종들이 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이상한 종목들 막 쓰레기 같은 종목들에 여러분들 단타 친다고 목숨 걸지 마시고요. 강한 주식 연구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